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미친 듯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추어도 매수자가 따라붙지 않자 중개소마다 집주인들이 30% 낮은 급급매로 막 던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가 위험자산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의 집값이 무섭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며 매도자는 싸게라도 팔아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 대장 미친 듯 심각하다. 집주인 급금에 막 던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작년 2021년과 올해 22년 변곡점으로 지금 막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사이클이 거의 쌍둥이처럼 닮았던 다른 나라 부동산과의 연동성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아파트 양극화,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특히 제가 오늘 찝어드리는 거 조심하세요. 이곳은요, 데이터상으로 일단 지나치게 집값이 올라간 것이고 나중에 폭락을 하면 바닥을 무릅니다.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경고 드렸는데 대부분이 지방이에요. 2010년대만 해도 집값이 정말로 껌값이라고 할 정도로 쌌어요. 그러다가 12, 13, 14, 15년에 막 폭등을 하더니 불과 10년 만에 막 5배, 6배, 7배 뛴 곳이 지방입니다. 볼까요? 자, 1위가 어디냐? 제일 사서는 안 될 1위. 부산입니다. 부산은 전체가 위험해요. 얘가 홍콩하고 국제 항구 도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가까운 송도보다도 훨씬 비싸요. 특히 해수동 여기 보면 해수남,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이런데 바닷가 쪽 미친 듯이 비싸죠. 전반적으로 부산이 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대구나 그나마 다른 곳들은 좀 빠졌잖아요. 여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비싼 것 말하는 거예요. 싼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2위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둔지인데도 지나치게 폭등을 했어요. 대구 수성구만 뛰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지금 거품 덩어리입니다. 조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멀었어요. 그리고 부산과 대구의 공통점은 수도권에서도 거리가 멀고 인구가 급감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특히 대구는 부산처럼 항구도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면도 지금 부족해요. 거품만 잔뜩 낀 상태예요. 자, 이제 3위 창원, 진주, 김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만이 아니라 울산 뭐 등등등 특히 경상도에 몰집돼 있어요. 뭐 양산이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자, 비싼 아파트가 지금 10억도 되고 9억도 되고 솔직히 그 정도면 경기도에서도 탑 클래스거든요. 지나치게 비싸요. 입지 대비 예전에 2, 3억밖에 안 했던 곳들인데 10년 전에도 너무 단기간에 폭등을 했고요. 분양가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 대전, 광주. 자, 대전 막 빠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특히 대전하고 광주는 조심할 게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 신도시.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그리고 5위, 이제 마침내 수도권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여기입니다. 평택, 천안, 아산, 평택 전체 다 위험해요. 여기는 입지도 좋지 않으면서 집값이 비싸고 신물당동, 그 다음에 탄경, 아산에 이런 데는 충청도에서도 비싼 곳들 많잖아요. 자, 이런 데 조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경기도 지역에 1기,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다 포함돼요. 자, 1기 신도시는 5군데죠. 또 택지지구 비싼 곳 있고 또 특히 2기가 위험해요. 2기. 2기는 새 아파트로서 문장이 뛰었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별로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얘들은 나중에 폭락할 거예요. 같은 금액이면 2기 신도시 금액이라면 서울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 다음에 신고가 찍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당, 광교, 기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타 수십 군데예요. 자, 이제 특히 잡아서는 안 될 곳,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김해 비싼 것들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두 번째, 자, 아파트 양극화, 오래된 아파트가 좀 큰일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동산 대세 하락 위기, 이걸 무슨 근거로 하느냐? 거의 적중도가 높아요. 이것도 집값 대세 하락 국면 시작되나
금리 급등, 경기 침체 2008년과 대잡인데 예전에 보면은 2, 3년 전에도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안 빠졌던 게 해외 집값들이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 집값은 폭등하는데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의 연동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OECD 국가 집값 흐름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갔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 2010년에서 19년 10년간 하락했다는 거 놀라지 마세요. 특히 경기도 인천은요 집값이 10년간이나 하락 및 정체. 제 말 맞잖아요. 2010년에서 19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에 올라간 곳들은 이제 분당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아니면 과천 일부 지역들 좀 비싼 곳 일부 지역 특히 2기 신도시 분양권 얘들이 뛴 거지 대부분의 경기도는 아예 뛰지도 않다가 20년부터 뛴 거예요. 10년간 안 뛰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폭락을 하고. 자, 2010년부터 19년간 약 10년 동안 폭락을 했고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경기도보다 확실히 입지가 좋아요. 자, 2010년에서 2014년 5년밖에 폭락을 안 했어요. 대부분 지역이. 결국 서울은 장기간 폭등했고 경기 인천은 2, 3년간밖에 폭등 안 했어요. 왜 2, 3년간밖에 폭등 안 했다는 것은 입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건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심하겠죠. 자, 지방은 말하면 둘째죠. 경기 인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지방은 좀 사이클은 달랐어요. 지방의 특징은 2010년까지는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집값이 쌌어요. 해운대가 무슨 뭐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했으니 말 다 했죠.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강남보다 더 뛰었습니다. 부산이. 여기 보시면 지방 2017년에서 19년 3년간 폭락을 했어요. 왜? 서울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여기 떨어졌을 때 얘들은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비쌌죠. 덜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2019, 20, 21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지방이. 이제는 난리 날 겁니다. 자, 해외 집값, 특히 해외 집값 보세요. 미국 경제.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떨어졌어요. 서울하고 닮았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유럽 경제위기 이후에 2009년에서 13년 5년 너무 닮았어요. 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2009년에서 13년 5년. 이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연동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이번에 만약에 국제 정세,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난리 날 거예요. 똑같이 갈 거예요. 왜? 다른 나라도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해서. 자, 부동산 폭락. 특히 어디가 많이 빠졌었냐면 버블 7, 서울, 수도권 적게는 30%, 많게는 60%나 폭락을 했어요. 자, 분양가에서 10에서 40% 폭락을 했고요. 할인 분양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양가에서도 40% 떨어질 수 있어요. 할인 분양도 그렇게 하고요. 특히 2기 신도시는 거의 6, 70% 이상이 대부분이 미분양 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겼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3기 신도시도 똑같은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아니,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데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겠어요? 이제 자, 국민 혈세로 탕감,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 자, 비투적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여기 보시면 비투 영끌 금융대책. 지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가감히 이제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부동산이 정부하고 관련 밀접한 부분이라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아무튼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대통령 스스로의 세금으로 자기 돈으로 돈 내면 모르는데 국민의 혈세로 그것도 고집일세 가지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무슨 여론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도 자기 이상한 고집으로 계속해서 집값 폭등만 시켜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는 글쎄요. 자, 어떻게 된 게 여기 보세요. 비투 영끌 금융대책을 합니까? 이거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로 투기수당 코인 투기한 사람들은 저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야 한다고 봐요. 왜? 본인들이 투기를 했잖아요. 왜 이걸 탕감해 줍니까? 자, 그 다음에 대출 원금 탕감이 없고 물론 이자만 감면하는 지금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원금 유예. 미리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은 좋죠. 대응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 투기한 사람들을 갖다 탕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납부자 차별. 해외는 탕감보다 제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나라가 탕감을 해줍니까? 그렇게 막 팍팍.
제도 정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죠.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잖아요. 소상공인 대책도 그래요. 고정금리 7% 저금리 전환 만기 연장 좋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은 힘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파산될 만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줘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구제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또 일부는 본인들이 게을러서 망한 것도 있잖아요. 물론 여건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 그 다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저 외환보유고도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그거 계속 없애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외처럼 제도 정비하지 않고 무조건 채무 탕감한다? 성실하게 상환자들은 병신이 됩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하고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얘들하고는 반대지만 재벌 부자 다주택자들을 지나치게 면세해주고 국민 차별적 오해, 기득권 유리한 감세를 해줬고 재벌 부자 다주택 혜택에 집중해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전 정권은요 오히려 기득권의 징벌적 세금을 지나치게 때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재벌 부자 다주택을 면세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면 세금은 어디서 거둘 거예요? 그냥 일반 월급쟁이들한테 거둘 거나요? 자, 이제 불황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KBS 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상당히 별표를 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든가 주가라든가 또는 달러, 뭐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예요. 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불황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단기 조정 1년에 끝나느냐 아니면 경제 침체로 빠져가지고 2, 3년간 하락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느냐. 무려 아까 10년간 폭락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폭락하고 전체 어디가 경기도하고 인천 전부 다 그랬어요. 서울 외곽이랑. 제 말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년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먼저 단기 조정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낮아요. 이건. 왜? 이미 지금 난리 났는데 물가가 뭐 1년 만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2023년에 경기가 내년에 반등을 하고 부동산이 하락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락하다가 반등하겠죠, 이제. 그러면 한 1년 내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아주 상당히 좋은 확률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돼요. 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두 번째 겁니다. 경제 침체, 이제 위기가 아니라 침체. 2, 3년간 하락한다. 이것도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물가가 지금 상승이 아니라 급등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현재. 금리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인상. 뭐 자이언트 힘쓰는 울트라 스텝도 밟는다고 하는데 2023년에 지금 현재도 경기 침체 맞아요. 근데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설령 내년에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행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은 뒤늦게 뛸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으로 가겠죠. 이게 지금 확률이 한 60% 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 자, 그렇지만 30% 정도도 경제위기 위험성이 있어요. 5에서 10년간. 왜? 지금 지나치게 물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도 최대로 인상한다는 것도 찜찜해요, 지금. 2023년 후에 내년부터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이제 얘기죠. 부동산 그냥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은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대는 단기 조정이지만 최대한 경제 침체에서라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따라갈 거예요, 부동산이. 우리나라만 따로 가는 거 아니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달러라든가 금 다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잘 파는 방법. 그러면 결국 집값이 많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폭락이 오느냐, 어느 정도에서 봉합이 되느냐에 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래 파는 게 제일 그래도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자, 부동산 잘 파는 방법 몇 번 했지만 잘 들으세요. 자, 중개소 사장님은 여러분들의 봉이 아니야. 최고의 고객 대우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팔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걸 디밀어야 하잖아요.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복비 깎이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배 주어서라도 파세요. 자, 중개소 최고 대우를 하세요. 정말 왕대우를 하시라고요. 먹을 것도 잔뜩 사갖고 하고 쇠고기 같은 건 이 사람들한테 사갖고 가야 돼요. 아셨어요? 집값이 지금 몇 억씩 하는 건데 이걸 팔아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물건 음료수 사갖고 가기는커녕 손가락질이나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단지 내 번화가 이 최소 4곳 우리하고만 거래하세요. 이런 말 믿지도 마세요. 그리고 중개소 사장님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받아줍니다. 매물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일단 매물 접수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8억에도 안 팔리는데 10억에 내놔도 받아준다고요. 마치 팔리는 것처럼. 왜? 매물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냉정해져야 돼요. 지금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래야 팔죠. 사장님들이 막 싫은 말 못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수수료 3배를 주고 이분들하고 친분을 쌓으세요. 그냥 쌓지 말고 정말 고객 이상으로. 그리고 1주나 2주나 자주 방문하세요. 전화나 띡띡띡 하지 마시고 안 팔려도 계속 내놓고 가격도 낮춰서 매도하고 이분들 대우 최고로 해주고 이러면 안 팔 수 없어요. 괜히 그냥 팔면 그만 안 팔면 그만 이거 아닙니다. 폭락 한번 해보세요.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는데 팔면 그만 안 팔면 그만이 어딨어요. 자, 이제 좋은 매도 환경 본인도 노력을 해야죠. 자, 임차인을 비우거나 매도인 직접 거주를 해야 돼요. 차라리 집을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은 깔끔하게 다 만들어놔야 돼요. 집 보러 올 때도. 그리고 안 해도 수리할 수 있으면 하시고 대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갚아버리는 것보다. 부동산 내부 외부 단장을 철저히 하고 장점을 정리해가고 중개소한테 아예 주세요. 우리 집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망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자, 이제 폭락장 자산 증식. 자, 왜 팔아야 하느냐면 대세 하락 시작장의 손실은 5%지만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아파트 경우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5%에서 끝날 걸 50%. 그러니까 10에서 20% 떨어지더라도 팔 생각을 해야 돼요. 고점 대비. 자, 이제 하락 2, 5년 동안 거래도 안 되니 정말 그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팔려야 팔리지. 이제 몇 개월 걷고 그래서요. 2,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야죠. 폭락장에 매수하고 갈아타기 잘하면 2배에서 8배까지 수익 납니다. 내 거 1억 빠졌다고 해서 이거 갖고 목숨 걸지 마시고 5억, 10억을 벌어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아파트 자, 이거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가 2017년부터 22년까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19년 1월 달에 빠지고 이게 제일 많이 빠졌던 9.13 대책 이후에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그러다가 다시 또 7월부터는 올라왔네요. 항상 여름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막대 그래프 거래량. 빨간색은 시세예요. 어때요? 다 이게 0인데 0이 여기인데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이번도 모양은 비슷했는데 떨어지는 건 비슷했는데 여기 거래량 보세요. 어떻게 된 게 7월 달에 거래량이 이거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14년부터 올라갔는데 14년 이후에 이제 오름폭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거 서울 중심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여름장에 이렇게까지 시세가 낮은 적도 없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 아파트 양극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달러 환율 지금 1350 금융위기나 터져야 1500, 1700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기 보세요. 코로나 위기, 중국 부채 위기, 유럽 재정 위기를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뭐가? 달러가 1250, 1290이 최고였던 게 1300 거의 50도 찍고. 이 말은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경제위기가 안 터져도 1달러당 1600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가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문제도 있지만 가장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 때문에 그래요. 엔화. 일본이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셨죠? 엔화가 망가지니까 원화 망가지는 것은 무슨 그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졸로 보겠죠. 똑같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엔화 그렇다고 엔화 막 사지 마세요. 좋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자, 원화가 낫지. 우리나라가 전망이 박지 일본이 박습니까? 자, 아무튼
금융위기 터졌을 때 봐봐요. 97년에 2천 언저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580, 1600 언저리. 근데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금 1300. 이 말은 금융위기 터질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안 터져도 1500까지 600까지 달러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집값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데 이렇게 22년에 이렇게 올라갔어. 21년에. 자, 그리고 미국 보세요. 똑같아요, 진짜.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모습이 똑같죠. 그러면 얘들도 이렇게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 또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내려가죠.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안 가요. 만약 침체로 끝나가지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집값도 봐야 돼요. 자, 중국 석 달새 4.8%. 오우, 지금 중국 보세요. 0.4%야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마이너스 2.1%예요. 지금 올해 심각하지 않나요? 경제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이러고 매물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이게 KB 지수인데 0 밑으로 지금 맞아요. 전국 수도권 모든 것들이 빠지고 있고 코스피 마이너스 29.2, 비트코인 마이너스 7.7. 자영업자 계속 지금 취약층이 늘어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투적 못 갚은 빚 결국 전 국민이 떠안으면서 갚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고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 비투적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하죠.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전 세계 경제가 일시적인 침체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침체가 길어지느냐 아니면 경제 위기가 터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입지 대비 집값 폭등 지역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감사합니다.